축구급 지도자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전술 능력으로 팀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축구협회가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택한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 축구계의 몇몇 유명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그를 강력히 비난하며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이들이 바보가 아니며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계산하고 고려했다고 주장하며 많은 팬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스파이는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는 한국 축구의 기술적 철학을 형성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6월 6일 MIK 워크숍을 비공개로 개최하고 K리그와 토트넘의 친선 경기를 관전하는 계획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은 축구계 내외에서 매우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29일 개최된 취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MIK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축구의 뿌리를 다지고 국가대표팀까지 포함하는 통합된 축구 철학을 구축하겠다는 야망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6월 6일 열린 MIK 워크숍은 구체적인 내용과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임 기자회견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달리 해당 날짜에 서울축구협회 건물은 한산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들과 유소년 코치들, 그리고 다른 축구 전문가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홍 감독의 연설로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울산 현대를 K리그 우승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각 연령대 대표팀이 받아들여야 할 축구 스타일에 대해 설명했으며 빌드업 시스템, 압박 강도와 위치, 경기 속도 등의 세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그의 움직임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홍명보가 감독이 아닌 기술 감독 또는 운영 임원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홍 감독이 감독의 주요 임무를 무시하고 MIK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은 이런 움직임이 그가 감독으로 발탁될 당시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그가 MIK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두어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몇 팬들은 홍명보 감독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팬들의 분노는 그의 역량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임명이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며 팀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사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팬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명 과정에서 김 회장이 절차를 준수했지만 홍명보 감독이 팀을 이끄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팬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언론 브리핑에서 대변인은 성남의 팬들을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벤투 감독이 빌드업 개념을 한국 축구에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과거 한국 축구는 길고 희망적인 축구라는 냉소적인 시선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소극적인 플레이를 고수하면서 손흥민 같은 역습 공격수를 전방에 고립시키는 것이 비판받았지만 이는 실제로 예선 라운드에서 상대팀들이 깊게 수비하고 역습을 노렸기 때문에 손흥민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벤투는 한국 대표팀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까지 이끌었고 많은 국내 팬들의 칭찬과 응원 속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벤투 감독이 임명될 당시와 달리 이번에 홍명보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전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의 비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긴장된 상황을 증명하듯이 전 국가대표 이천수 선수는 홍명보 감독 임명을 비판하며 팬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울산 HD의 전 감독 홍명보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정직한 의견을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천수와 함께하는 축구 해설자 이명철과 장지현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천수는 홍명보 감독 임명에 대한 축구협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변에서는 홍명보가 선수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연장자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왜 함께 일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리더가 단지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팀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리더십 관점이 외국 감독과 함께 일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에 필요한 리더십이 사회적인 영향력보다 축구에서의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천수의 표현은 강할 수 있지만 그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 한국 대표팀은 1980년대 스타 플레이어들이 해왔던 방식인 권위와 규율로 통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선수들은 국내 감독들의 말에 완전히 의존했지만 현재의 선수들은 해외에서 뛰며 다양한 훈련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천수는 홍명보가 권위와 규율로 팀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비판하며 현재의 선수들이 홍명보, 임생, 정성화 같은 시대를 겪었던 선수들과 많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도 이 관점에 동의하며 현재의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며 현대 축구 시스템에서 훈련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홍명보처럼 검증되지 않은 감독이 그들을 이끌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천수는 강하게 항의하며 멈추지 않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국축구협회의 기술감독 임생의 최근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이천수는 한국 감독들도 외국 감독들처럼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왜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청문회에서 홍명보 감독의 연봉 공개 문제로 이어졌고 이천수는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축구협회가 울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데려갔다며 프로팀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천수는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현재 프로팀의 지위도 강력하다고 주장하며 울산 팬들도 대표팀을 응원하지만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천수는 홍명보 감독이 임명 직후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난 것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감독이 선수들을 만나러 갔지만 솔직히 며칠 뒤에 돌아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유럽에 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는 손흥민과 김민재를 겨냥한 비판이었으며 그들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경기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고 분노하며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익명의 스파이의 소식을 구독하고 회원이 되어 더 나은 영상을 위한 동력을 제공합니다.